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1,076만 6천 원이 증가한 357억 8,741만 9천 원입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379쪽에서 380쪽입니다. 농업회에서 설립 추진단 운영 홍보비는 연내 추진단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5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농업 경영인 한마음대에 든 7개 사업은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 분장에 따라 5,260만 원을 삭감하고 농촌사회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381쪽에서 386쪽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가 도우미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2,522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2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도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1,07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농업인의 자부담이 있었으나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자부담 없이 농업인 소식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설명서 387쪽에서 390쪽입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통합운영에 따라 도농교류센터 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 역량 강화 사업 1억 5천만 원을 민간 경상보조에서 행사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에서 5쪽, 설명서 391쪽에서 396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정직불제 사업관리비로 국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간 120만 원을 직불금으로 수령하는 소농직불금 농가 2,083명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의 운영비 5,900만 원, 지원금 8억 4,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화훼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농촌 휴양마을 등에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기간제 임부임 1,5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바우처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설명서 397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체험마을 유지보수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에서 7쪽 설명서 401쪽에서 402쪽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 농촌 지도사업 보고서 작성 등 상계사업 1,260만 원은 감액하고 농촌사회과에 편성할 예정이며 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운영비 중 감액한 영농자료 발송 우편요금은 농촌사회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센터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6,98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업무 추진비 150만 원과 기타 보상금 100만 원도 농촌사회과로 변경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에서 8쪽 설명서 403쪽에서 404쪽입니다. 건물관리, 전기안전관리 및 청소 용역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7,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구내식당 개보수, 주차장 설치, 문서고 설치 등의 1억 6,500만 원과 흡연부스 설치 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 405에서 408쪽입니다. 저온 저장고, 작업장 등 보수에 소요되는 유통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6,258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사업의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290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 설명서 409쪽에서 412쪽입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성농협 식품소재 및 방가공산업 육성사업에 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벽시장 이전에 따른 홍보비 1천만 원과 부지 이전에 소요되는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쪽 설명서 413에서 418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에 839만 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 행사에 3,12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 농산물 재배 및 선별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에 변경 내시에 따라 2,151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쪽에서 12쪽, 설명서 419쪽에서 424쪽까지입니다.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수출물리비 지원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4,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중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이 총 예산 40억 원 중 국비 28억 원, 시비 12억 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시비를 14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과다 편성된 시비 2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교특사업으로 시행하는 미양면 갈잔리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부족예산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쪽에서 14쪽, 설명서 425쪽에서 428쪽입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립과 관련하여 도농교류센터의 직영체제 전환으로 시간선택 임기제, 다급 및 락급, 기본급 등 보수에 4,9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센터 사무관리비로 일숙직비를 본예산 편성 시 1일 5만 원으로 적게 편성하여 일숙직 수당 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기제 출장료비 12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 보고는 기재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시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열 위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서 왔다랄까? 하여간 오늘하고 고생하셨고, 가보니 사무실 가보니까 두 개가가 가니까 좁아가지고 그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농계센터를 딴 데로 이동하고 어디 사무실을 더 꾸미든지 해야지 농업 하시는 농촌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여름에 땀 나고 그러면은 저 좁은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좀 답답하고 땀내들도 많이 나고 그럴 텐데 가만히 앉아서 있는 부서는 넓고 이거 그냥 내가 보니 건설과나 이런 데도 좁더라고 가보니까 그런 데는 이게 야외에서 활동하느냐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좀 넓어야 되는데 하여간 건의 좀 해줘 그런 거를. 농어촌 관광 및 단체 농업개인 이게 이제 농촌 사회과로 다 이관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는 이제 다 농촌 사회과로. 예, 교육 부분이라고 네. 하고 농업인 단체 육성이 농촌 사회과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네. 그쪽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 또 387페이지 보면 도농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그거는 삭감이 아니고요. 네. 직영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직영리로? 편성목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센터 저기 생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거기 있던 게 이제 네. 통합 운영되면서 지금 삼동의 우체국 자리 그쪽으로 이제 통합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425페이지 도농교육센터 운영 지원 이건 뭐예요? 도농교육센터. 예. 이건 또 새로 세운 거네. 신규인데. 이제 통합 운영이 되면서 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센터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이 과에서도 이렇게 세워주나? 그 분야별로 예산을 세우기로 그 내부 지침을 정해서 그 분야별로 분야별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돼 있는 거 그냥 농업에서 세우고 그렇습니다. 예. 다른 과에서 세우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주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이요. 이게 이제는 2019년도 농식품부에서 이제 마을 정비용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지금 이제 행복 마을하고 같이 이제 추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2억이 삭감된 거는 그 당초 사업비가 40억이요. 예, 40억인데 예. 그 시비를 2억 200만 원을 과다 계상을 해놨습니다. 과다 계산. 예, 그 기존에 업무를 추진하던 부서에서 과다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다 계산이 발생이 발견이 돼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번 그 추경 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이런 거를 그 금액을 좀 정확히 모르니까 시비를 이제 과하게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러다 이제 국비가 이제 정확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과다 이제 금액을 세운 거를 이제 반환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라 해가지고 이제 국비가 좀 내려온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페이지 409페이지고요. 고3 농협에 이번에 신규 사업이 좀 시작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위치가 어디쯤에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그 푸드센터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이제 추가로 이제 설치하는 게 됩니다. 푸드센터가 어디 있는 거죠, 혹시? 고산면에 그 곰탕 공장, 네. 예, 그쪽 뒤쪽에. 거기에서? 예. 그럼 지금 기계가 새로 들어가는 거고 배관공사나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 그 가공실하고 저온 창고 뭐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기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 이외에도 자부담이 약 7억 정도 그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그 육성이 되면 농가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배분율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 상품에 대해서? 판매에 아무래도 그 지금 뭐 부산물에 대한 부분, 뭐 축산으로 따지면 부산물, 그 일반 농업에서 따지면 비상품화를 그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그 판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그 농가한테 도움이 직접적이라고 표현드리면 그렇지만 좀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 오면 얼마 전에 새벽 시장에 다시 이전해서 오픈했잖아요. 네, 그 많이 활성화가 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고 그다음에 성과도 좋은 점이 많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들어갈 때 입구에서 보니까 일단 체온 측정이 좀 안 됐었고 그다음에 그 바닥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자리는 나무가 있어서 아마 여름에도 햇빛이 들어오면 그런 걸 좀 못하는데 처광막이 없는 게 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꾸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저희들이 이전을 하면서 일단 그 모든 게 처음에 완벽히 갖춰지리라고는 저희들도 그 생각을 안 하고요. 운영을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비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이용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네, 399쪽이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인데요. 네, 이게 지금 보험 가입 기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신데 네. 지금 가입이 7월로 끝나는 거예요? 7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입 기간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이게 그 체험 마을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험 가입하는 기간이 7월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후 뭐 그 매년 가입하는 겁니다. 기간이 이렇게 된다는 네네. 거죠? 계약 기간이. 보험 가입 기간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뭐 갱신이 됐건 뭐가 됐건 하면은 그 뭐 3회 추격이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 확정이 돼가지고요. 네. 남은 돈이 지금 33만 원 남은 겁니다. 아,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403쪽 청사관리에서 지금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거의 지금 2억 5천 정도가 편성이 된 거죠,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문서고 뭐 등등등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나 전반적으로 그 청사 자체가 굉장히 좀 협소하고 이게 면적이나 공간이 좀 나옵니까? 지금 그 주차장 면수가 길센터가 102면이 있습니다. 네. 102면이면 직원들 주차 라인 정도 확보가 됩니다. 지금 직원 숫자만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 안 해서 그렇지 실시가 되면 그 주차장 부족이 참 심각하게 예측이 돼서 그 길센터 뒤쪽에 보면 유유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완벽하게 직원들이 쓸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포장이라기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그 교육이 있었을 때 올라가서 그쪽에 차를 댈 수 있게끔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 시유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농기센터 건물이 지어진 지가 엄청 오래되기도 하고 91년도에 지었어요. 예, 지금 이제 직대 개편 이루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협소한 문제까지 좀 동시적으로 좀 겹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방향을 같이 좀 논의를 하셔서 좀 대책을 마련을 하는 게 좀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그 논의는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그 기술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방향 설정을 일단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면서 이제 그 위치적으로도 우리가 기술센터가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예측을 하고 네. 적합한 지역이 어디고 우리가 기술센터가 어떤 형태의 기술센터가 되는지 그게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그 건의를 해서 네. 뭐 시범포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회의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이런 네. 센터가 신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네네. 예, 좀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409쪽 그 우리 송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고3 농협이 아까 자부담이 7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정확히 6억 9천만 원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 기존의 그 곰탕 그 부분에 대한 그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그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확대도 포함이 되고요. 그 확대되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 지금 오이 피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 그리고 이제 오이 피클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이제 곰탕하고 같이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 네. 보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공간 확보하는 건데 주로 그 지금 설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온 창고하고 작업장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생산 품목이 새로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하시원이 계십니까? 황지태 의원님. 황인태 의원입니다. 설명선 401, 402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이 갑자기 폭 튀는데 이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기요금을 살펴봤습니다. 이 농업적 착과가 일로 오면서 과연 전기요금이 과연 더 나온 건가 살펴봤는데 지금 실험실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실험실이 또 증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기요금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실험 기계나 대형 냉장고가 센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축산과에서도 이제 동물약품 보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좀 많이 부족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그 전에 축산정책과나 농업정책과에서 들어간 기본적인 전기요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추계를 한 거예요. 어차피 그쪽에 있던 장비들이 다 이동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지금 이게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각 과나 실험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봤어요. 이게 뭐 밖으로 새는 게 없나 혹시 지금 남는 게 없나. 농업정책과나 축산정책과는 그럼 전기를 지금 일반용 쓰는 가정용 쓰는 거예요? 뭐 아니면 산업용 쓰는 거예요? 농업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품 가공에다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농업용 전기가 마땅하다고 보는데 아니면 전기가 지금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농업용은 네네. 상대적으로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가령 예를 들어 농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간 것은 농업용 써야 맞는 거거든요. 농업용은 저렴하거든요. 근데 예. 생각보다 농업기술센터 점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의원님. 그 검토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내려가서 예.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03, 404 쪽에 있는데 청사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차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뭐 노후된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사도 유지관리 제대로 세워서 매년에 들어갈 것은 본 예산을 세우고 해라고 계속 수년간 주문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청사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서 좀 차질 없이 좀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최선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뭐 그때그때 그냥 땜빵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계속 의회에서는 주문을 했습니다. 모든 시대에 대해서 청사 유지 관리 계획을 세워서 그 관리 계획대로 예산을 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회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성시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청사 유지 관리 계획을 왜 세우냐면요. 뭐 돈 들어가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건물을 예. 오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좀 관리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거 뭐 도색 벗겨내서 치르는 게 아니고 관리 목적이 아니고 이게 안성시의 건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좀 소홀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먹구구식의 청사 유지 관리가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이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용자가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관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하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업회의소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지금 농업회의소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찬성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농업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농업회의소를 설치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농업인 단체들한테 계속 상호간의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고 설립을 할 것이고 필요 없다고 결론이 나면 설립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고요. 지금 논의 과정을 저렇게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지금 올해는 좀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도농교류센터 이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설물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지금 그 건물은 일단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면서 금년도 본 예산으로 일단 보수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보수를 시작을 하고 지금 특별하게 안성시에서 아직 활용 계획은 없는데 옆에 신기마을에서 체험 공간이나 뭐 숙소로 쓸 수 있게끔 뭐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 차원에서도 신기 마을에서 쓰게 하는 게 관리 차원에서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겁니다.
빨리 결정내셔서 얼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얘기가 많더라고.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이 농업정책과정 위와 공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